가로수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솔직하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상권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가로수길의 부활을 본인이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와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애플이 이 부지에 20년 장기 임차를 한 거예요. 보증금 16억에 월세 2억 5천, 20년 전체 총 임대 금액이 600억이었습니다. 그 600억을 20일로 다 지급을 하고 들어왔어요. 가로수길 건물주분들, 제가 말하는 거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하는 빌딩 100%입니다. 오늘 신사동에 왔는데 요즘 가로수길 뭐 없지 않나요? 뭐 없는 건 맞고요. 사실 신사역은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도산대를 끼고 있는 고층 빌딩들을 보게 되면은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이런 것들이 입점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제가 가로수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솔직하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가로수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가로수길은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평지에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상권으로 되게 힙해지기 시작했어요. 상권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죠. 자라, 폴로, H&M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로수길이 패션 문화의 거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좀 정점이었던 부분이 2016년에 애플 본사가 가로수길에 입점합니다. 그 당시에 임대료에 또 정점을 찍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임대료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받는 임대료를 내 건물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때부터 임대료를 많이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 영업을 하고 있던 업종들이 하나둘씩 임대료 감당이 안 되니까 공실이 하나둘 생기게 됐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런 대기업들도 상권이 많이 죽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수길에 몰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임차사들은 대안으로 선택했던 게 세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에 비해서 좀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세로수길로 이동을 하면서 새 둥지를 텄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임차사들은 대부분 한남이나 성수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사동에 오더라도 대부분 세로수길까지만 오고, 그런 도시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강호동 씨가 2018년도에 141억을 주고선 매수를 했던 건물이고, 6년 뒤인 2024년에 MC봉 씨가 이 건물을 166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6년 올 초에 이 건물을 또 노홍철 씨한테 MC봉 씨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된 금액이 MC봉 씨가 샀던 금액보다 더 저렴했어요. 노홍철 씨가 152억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건물을 매수한 뒷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뭐 MC봉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썰이고, 어쨌든 좀 더 저렴하게 노홍철 씨가 매수를 한 그런 건물인데, 제가 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노홍철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홍철 책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해보는 그런 분인데, 지금 커밍순 써 있잖아요. 아마 노홍철 씨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매장이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조만간 심취되어 있는 가로수길에 기폭제가 될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바로 옆에 또 건물이 있어요. 폴로 랄프 로렌 매장인데, 이 건물의 안쪽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료형 매물이 나왔었는데, 신사동 535의 17번 집원입니다. 24년 7월에 122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어요. 평당으로 치면은 1억 4천만 원에 매각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급매로 매각이 된 사례이긴 한데, 대로변에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자료형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가치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수된 사례입니다. 대부분 가로수길에 건물주분들이 생각하는 평당 단가는 거의 3억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가로수길에서 바로 안쪽에 들어간 자료형 건물이 평당 1억 4천대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급매였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멸시를 하시고 현재 단층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놓으셨어요. 폴로에서 이거를 함께 사용하려고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하면은 이 필지는 이제 앞에 필지만큼의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나중에 같이 묶게 되면은 평당 2억, 뭐 2억 중반까지 가는 그런 금액대의 부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근방에 최근에 매각해드린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 건물을 제가 작년 4월에 잔금을 치렀고, 매매가는 125억이었고요. 그리고 평당가가 1억 6,800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길에 건물주들이 생각하는 평당 매매가가 거의 3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평당 1억 6,800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저렴한 금매였고, 가로수길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폴로가 있고 노홍철 씨가 매입한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르켓이거든요. 이 건물이 있는 이 라인이 완전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외관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고 1층이 반개층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하와 반지하를 건물주께서 운영하는 브랜드 쇼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주께서 여기를 매수하신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임대로 매장을 사용하고 계셨었는데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가로수길의 부활을 본인이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와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근처에서 너무 많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가로수길에 애플 매장이 바로 이렇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드려볼게요. 애플 매장이 처음 들어온 거는 2016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요. 애플이 이 부지에 20년 장기 임차를 한 거예요. 보증금 16억에 월세 2억 5천, 20년 전체 총 임대 금액이 600억이었습니다. 그 600억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하고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건물이 3층, 4층 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임대 계약을 하면서 이 건물 자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이 주변 건물주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임대료 수준은 그 주변에 거의 3배, 4배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주변 건물주분들도 생각을 했겠죠. 내 건물은 그렇게 못 받나? 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하나 둘씩 이탈을 하게 됐고 대기업들도 여기저기로 이동하면서 공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가로수길의 임대료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가로수길을 몰락으로 만든 주범이지 않나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왜 낮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출이 없으세요. 강압한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분들이 싸게는 안 논다, 가로수길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도 크셨던 것 같아요. 건물주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여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공실이 있어도 굳이 싸게 안 맞추겠다, 이게 지금까지 기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에 손바뀜이 일어나야 가로수길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길 건물주분들 제가 말하는 거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가 상승만으로 정말 많은 부를 이루셨잖아요. 상권이 좋아지면서 많은 임대 수익도 올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는 솔직히 만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욕심이 나죠.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가로수길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분들의 잘못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가로수길을 좀 더 빨리 살리기 위해서는 건물주분들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임대료만 낮추신다고 과연 가로수길이 살아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로수길은 이제 변해야 돼요. 세로수길은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과 MZ세대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이 됐습니다. 가로수길은 이제 좀 건실하고 튼실한 이런 법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작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 가로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가로수길 대로변에 있는 이 부지가 특별 가로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네모 반듯한 건물이 될 거예요. 테라노 도산대로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고층 빌딩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먹자 상권이 즐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길을 기점으로 일반 상업지처럼 고층 빌딩들이 이제 들어서야 되고요. 그 위치에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그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메디컬 업무를 이루는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와서 입점이 될 수가 있고, 압구정에 가면은 명품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이 거리도 이제 군데군데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로수길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본인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쇼룸이나 팝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그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5년 후에는 가로수길은 테레난로 같은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쓴소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이 가로수길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뜻이 같으신 건물주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으로 왔는데요. 주소는 신사동 534의 3번 그리고 534의 4번 두 개 필지입니다. 26년 5월에 매각이 됐어요. 매매가가 222억이었고 평당가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욕심을 많이 버리시고 매각을 진행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여기 브리핑을 했을 때 1층하고 지하가 내부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층에는 뭐 쇼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건너편을 보시면 부지가 신축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신라보석에서 신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필지가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신사동 546의 5번지 2022년 6월에 355억, 평당 3억 9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신사동 546의 6번지 2018년 5월에 150억, 평당 2억 5천만 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사동 546의 7번지가 13년도 7월에 75억,
평당 9,500만 원에 매입이 됐어요. 보시면 3억대, 뭐 2억대, 1억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매입이 됐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지가 상당히 넓고 높게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일부 사옥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임차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셔서 오피스, 메디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필지를 만들어 주시면 세로스길하고의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들은 큰 건물들로 이렇게 높게 신축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비트코인 벼락 부자가 사신 건물이에요. 건물 앞에 가서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건물 앞에 왔습니다. 비계가 쳐 있고 대수선으로 진행을 하는 현장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예전에 H&M이 장기 임차를 했던 건물이에요. 또 특이했던 점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자라였습니다. 자라의 건물에 H&M이 임차해서 쓰고 있다. 좀 되게 재밌었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자라 창업주 오르테가 형님께서 이제 매각을 결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오르테가가 버린 가로수길 이러면서 뭐 가로수길이 정말 끝났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자라에서 뭔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016년 9월에 325억을 주고 자라에서 매입을 했어요. 한 10년 정도를 이제 보유를 했고요. 2025년 3월에 3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300억에 매각을 했으니까 25억이 다운된 이제 거래를 한 건데 가로수길에서 매입을 하고 금액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쉐어비트에서 직접 사용으로 또 일부 사용하실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임대를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또 보니까 신축 중에 있어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신축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저런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대로변에 있는 네모 반듯한 건물로 끝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런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해서 너무 좋은 시기에 신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건물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가로수길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건물주분들께서도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건물을 매각하셔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이런 부흥의 시대에 한몫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거의 가로수길의 끝자락까지 왔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여기는 거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위쪽으로 압구정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신현대가 있어요. 현대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쪽까지도 버릴 것 없이 이 있었던 가로수길은 다 쓸모가 있는 자리이고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로수길을 끝까지 다 걸어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가로수길이 조금씩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물주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지금은 삼전 닉스 같은 저점 매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로수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요. 건물주분들께서 매물을 좀 이렇게 내놓고 싶다, 가로수길 매물에 대해서 내가 좀 매수를 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더보기란에 작성할 수 있는 폼과 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하는 빌딩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